안녕하십니까, 유원석입니다. 그동안 감기 몸살과 여러가지 잡다한 일로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수 우파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고 있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이 아마 분열이란 말일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런 말 많이 써왔고 지금도 역시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보수 우파에서 하나의 큰 원칙이 합의되지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지 못하고 각기 원심력에 의해서 흩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2월 말경에 자한당에서 대표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한당이 보수 우파의 기대를 저버린 지는 이미 오래됩니다. 저 역시 새삼스럽게 자유한국당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야당의 문패를 달고 있는 한 정치 집단에서 대표를 뽑는다니 가급적이면 우리와 가까운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분열이라는 말은 이제 좀 스스로 자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광고, 즉 정치적 프로파간다, 거기에만 열중해야지 타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낸다든지 혹은 있지도 않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심한 일은 서로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반문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구역질이 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수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북 좌빨들이 아닙니다. 그 잘난 62명의 그리고 그 외의 방조자들, 그들이 혁혁한 공으로 오늘의 문재인 정권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반문연대란 말입니까? 그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라도 하는 것은 그들이 권리고 그들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자신들이 말하는 어떤 근거 정도는 국민들에게 확실히 제시해주고 자기들이 흔히 쓰는 그런 수식, 정치 용어, 수식어, 레토릭이라 그러죠. 단합, 통합, 단결, 화합, 그런 좋은 말들을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듯 하는 행동은 구차스럽습니다. 소신이 있으면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김무성이나 나경원이 같이 뻔뻔스럽게 얼굴 철판 깔고 그렇게나마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하는 정치가 요즘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심사숙고해서 하다못해 자한당 대표라도 최소한 보수 우익 쪽에, 진성 보수 우익 쪽에 가까운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각자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분열이니 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니 그런 것은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대표의 가능성, 대표 차출 가능성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신들이 그 특징을,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정치는
시작은 무슨 거창한 구호가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경제로 끝납니다. 지금 현 정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들이 저지르는 뻔뻔스러운 무법, 비법, 비리 그런 행태가 아니라 경제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방위비 정액이죠. 방위비 분담 정액 문제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별 말 안 하고 아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가벼운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평소 언행을 보면 그 말이 저한테는 좀 소름 끼치게 들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기반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근간은 뿌리는 제조업입니다. 우리는 천연가스도 없고 기름도 없고 또 탁월한 창조적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냥 견실한 제조력이 바로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뭐 4차 산업이니 5차 산업이니 하는 말로 덮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4차 산업이 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생활, 즉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발전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리고 바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수되는 조건, 즉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조 소프트웨어라든지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4차 산업의 발전에 호흡을 같이 맞춰가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것도 이제 겨우 출발에 불과하지 그것이 실제로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뿌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나쁜 것은 바로 그 경제 뿌리를 다 파괴하고 다 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IMF나 아니면 2008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때 금방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만약 미국이 한국의 친중, 종북, 반미, 반일 그런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자그마한 경제 제재라도 가한다면 우리 경제는 일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 경제가 악화된다 해도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있으면 즉 제조 혹은 다른 경제적 상품 생산 능력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일어서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라질 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할인마트나 백화점이나 하다못해 동네 슈퍼에라도 꽉꽉 진열대에 들어차 있는 그 상품들이 어느 날 아침 하나씩 사라지고 베네수엘라에서 보듯이 텅 빌 수도 있다는 게 반드시 남의 일이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제 문제를 주제로 또 강조하며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보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각자 다 할 말은 있겠지만 관중들이 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어렵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창한 정치 구호에만 매달리고 반문연대라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헛된 구호에 매달리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할 줄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쉽게 국민들에게 다가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보좌관들은 다 무엇에 씁니까? 전단지 만드는 데 씁니까? 정책 개발을 하고 지금 당장 우리 국민에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 무언가를 개발하고 창안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워지고 정말 그분이 정치를 참 잘했구나. 국정 수행을 정말 잘한 분이구나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현재 얼굴을 내밀고 있는 보수 지도층들을 하나하나 볼 때 더욱더 새록새록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지고 지금 그분의 업적이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 정치인들을 있게 한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오늘날 적골이 된 것은 차베스 때문이 아니고 차베스를 찬양하고 그를 옹호한 그리고 그를 선출한 국민들 탓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민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